네, 단답형 32번째입니다. 자, 32번째는요. 내용이 요겁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배전선의 기본파 전압 시료값이 V1, 그리고 고조파 전압 시료값이 V3, V5, 점점점점에서 VN. 요랬을 때 THD의 정의와 계산식을 쓰시오라고 하면서 TH의 뜻이 Total Harmonics Distor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THD가 뭐지?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디스토션, 우리 디스토션이라는 거는 왜곡 그런 뜻이잖아요. 뭔가 비틀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스톨트가. 그러면 하모닉스, 우리 왜 노래할 때 서로 이제 화음을 잘 맞춰라 그러면 하모니라고 하죠. 우리 아름다운 하모니. 예. 하모니. 예, 요렇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조합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뭐죠? 아. 자, 요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모닉스가 이제 뭐에서 쓰이냐면은 우리 이제 이런 거 느낌은 딱 오죠, 여기. 얘가 고조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고조파 전압 시료값 해 가지고 이게 나오고, 사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그 정연파가 아닌 비정연파를 우리 뭘로 해석했냐면 퓨리어 급수로 해석을 쭉 하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기본파 이전에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모든 어떤 파형들은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퓨리어 급수예요. 여러분들 뭐 저 안 배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어요. 이거 회로 이론에 나옵니다. 회로 이론에 정연파가 나오고 비정연파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연파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정연파에 가깝게 나오도록 설계하기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연파가 다는 아니죠. 비정연파도 나와요. 이거 정연파라는 거는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는가 하면, 비정연파처럼 뭔가 이상한데 이게 파형이 맞나 싶을 정도 이상한 파형이 나오는데, 그 모든 파형들은 사실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규칙성을 나타낸 게 바로 퓨리의 급수예요. 자, 제가 이 설명을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요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사실 거기다 올리다가 안 되겠어서 따로 분리를 한 채널이 이 채널이라서 거기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회로이론, 전자기학, 제어공학, 이거는 저도 전공이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예, 회로 이론에 퓨리어 급수라는 게 나와요. 비정연파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파형이어도 그거는 사실 여러 개를 쫙 빼보면 그 성분별로 분석을 하면 결국은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게 퓨리어 급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급수를 딱 가보면 지금 이게 그래프가 여기가 0이고, 예, 여기가 이제 Y쪽인데, 이게 막 이런 이상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요만큼 올라왔죠. 요만큼. 중심선이 요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온 요 상수가 첫 번째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파형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코사인파하고 사인파 하나씩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보통 A1, 이게 A0니까 A1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코사인 2 오메가 t, 그러니까 2 오메가니까 뭐예요? 오메가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고조파는 제가 그때 왜
이게 한 정연파면 2고조파는 이거 반으로 들어가고 3고조파는 3분의 1로 들어가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A2 사인 2 오메가 t 그리고 A3 코사인 3 오메가 t 이게 3고조파인 거죠. 그죠? A3 사인 3 오메가 t.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게 AN 코사인 N 오메가 t, AN 사인 N 오메가 t 이래가지고 이게 다 더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뭐 말했냐면 A0부터 상수부터 말했어요. 퓨리어 급수라는 거는 요 상수에다가 A1으로 들어가는 이게 기본파형인 거죠. 이거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A1 사인 오메가 t. 우리가 아까 이 사인하고 코사인 분리해서 썼지만 원래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하기 A2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A2 사인 2 오메가 t. A 다 더합니다. 아이고 S랜다. A3 코사인 3 오메가 t, A3 사인 3 오메가 t. 4 이거 A4라는 뜻이에요. 코사인 4 오메가 t고 5 해가지고 이게 쭉 가서 N은 제대로 써드릴게요.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AN 더하기 코사인 N 오메가 t 더하기 AN 사인 N 오메가 t까지 다 해버리면 이 중에 뭐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 사인판은 없어. 그럼 사인판 다 사라지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파형이 규칙성을 갖는 급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퓨리에 급수예요. 퓨리어라고 쓰기도 하고 퓨리에라고도 하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인지 하여간 발음이 좀 그래요. 퓨리에라고 돼 있는데 퓨리어 급수라고 보통 이걸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까지는 상수까지 고려를 안 하거든요, 보통. 나중에 해석할 때 상수는 그냥 더해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라인에 대한 기준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보통 신경을 안 써요. 여기부터 쓰는데 이 여기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기본파잖아요. 코사인 기본파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된다고 여기에. 계속 플러스가 되고 또 플러스가 되고 또 플러스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파형이 만들어질 뿐지언정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지언정 이거는 다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던 거가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나오지? 이 하나를 딱 보게 되면은 아 얘가 뭔가를 갖고 있구나. 이게 얘에서 왜곡이 됐구나. 누구에 의해서 왜곡이 됐다? 고조파에 의해서 왜곡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왜곡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파형은 완전 정연파예요. 근데 2번 파형은 이런 파형이었어요. 약간 이 정도면 괜찮네? 그랬는데 3번 파형은 이랬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심각한 왜곡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왜곡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형률, 왜곡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곡된 파형률이라고 해서 파형이 왜곡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외형률이라고 읽고 이거를 다 합친 거잖아요. 다 합친 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또 재미없네. 아, 잠깐만요. 먼저 고조파에 대해서 또 이제 한자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왜 하모닉인지. 네. 자,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그 가끔 처음 회로 이론 배울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비전공자나 이런 분들이 고주파하고 고주파하고 고조파하고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고주파?
고주파? 아유, 고주파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주파는 이 반대말 저주파죠.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라고 해서 프리퀀시 웨이브라고 해서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파형이 아니라 주파수가 높은 파형, 그래서 고주파수라는 뜻의 약줄임말이고요. 고조파라는 거는 높을 고자 똑같아요. 네, 높을 고자는 똑같은데 이게 조자가 조화조자예요. 네, 조화조자, 물결 파자. 네, 파형이 얼마나 높게 조화가 돼 있느냐를 말하는 게 고조파예요. 그러니까 조화하다, 서로 잘 어울리다, 조화되다라는 거를 영어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조파가 된 거고, 그게 하모니, 아까 말씀드린 하모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화음이 참 잘 맞다, 너희들 참 조화롭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모니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파라는 거는 얘 파형이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는데 나름 괜찮네, 조화롭네. 왜냐면 여기서 비롯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 파형이라는 게 다 고주파라는 게 여기서 1, 2, 3 이렇게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완전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모니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아까 나오다 보니까 전부 합쳐진 토털 하모닉스, 왜 이럴까요? 하모닉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디스토션이었죠? 네, 디스토션. 네, 디스토션. 자, 이거는 뭘 말하냐, THD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얘보다는 외형률이 좀 적었죠. 좀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고조파, 1고조파이죠. 아니, 1고조파가 아니죠. 기본파죠. 1고조파가 우리는 기본파죠. 기본파에 대비해서 고조파들의 합이 얼마나 비율적으로 차이 나느냐, 이거를 갖다가 외형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토털 하모닉스 디스토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파 대비 고조파의 합,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효값을 구하는 거, 우리 왜 파형 기본을 보시면,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RMS 기억나세요? 이거 다 지금 필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그 파형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압의 맥스라고 표현하고 줄여서 우리가 VM이라고 많이 썼었어요. 기호에서는. 그죠?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여기가 이 최고점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Vmax였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실효값이라는 게 나와요. 실효. 우리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 값을, 이거 왜 계속 변화하니까. 이 변화하는 거를 계속 맥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나온 거가 바로 지금 VRMS라고 해서 이게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는 표현 자체가 실효가 되는 값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민 스퀘어라고 했죠. 이걸 2로 나누면 우리 그거를 실효값으로 되더라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거를 실효값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이 만약에 100 사인, 코사인으로 할게요. 100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실제 실효값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00인 거예요. 100은 최대값일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오는 여기가 100인 거죠. 그렇지만 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루트 2분의 뭐 얼마 하면 되는데, 이제 계산하기 복잡해지니까 우리 뭘로 써줘요?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실효값을 아예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 전압의 실효가 V1, 고조파의 실효가 V3,
고조파의 시료값 V5, Vn 쭉 나온대요. 근데 여기는 3개밖에 없네요. 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네요. V3, V5, Vn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왔네요. 자, 요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료값의 비율을 외형률, 고조파의 외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THD, Total Harmonics Distortion이라고 외형률을 구하면, 자,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자, 모든 파형은 기본부터 해서 기본파하고 기본파 대비 고조파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예쁘게 나오냐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 왜곡률이 얼마 됐냐를 그걸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기본파 중에 얘가 작으면 외형률이 적은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기본파의 시료값이 여기 나와야 되고 여기에 시료값이 다 더해지면 고조파들이 시료값이 다 더해지면 시료값 이게 의 합이죠. 요거의 비율이 바로 외형률이죠. 그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설명이 이거였는데 만약에 저 퓨리어 모르겠고요. 이런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네. 저는 그냥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왕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파 시료값 대비 고조파 시료값의 합의 비, 이게 바로 외형률입니다. THD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금 얘기하려잖아요. 아까 문제가 정의였죠. 정의하고 계산식이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네. 정의와 계산식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기본파 전압의 시료값 분의 고조파, 시료값 대비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뭐뭐에 대해, 대하여라고 하는 게 분모를 나타내는 거고요. 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 그러면 그게 나머지 고조파들의 시료값을 구하면 되는데, 고조파 시료값이 쭉 있어요. 우리 고조파 어떻게 표현했죠? V3 3가 사실 루트 2분의 맥스예요. 3 맥스. 이거분의 뭐 코사인 3 오메가 t 더하기, 아니 요거 루트 2가 곱해지겠네요. 그죠? 실제 수식에서는. 왜냐면 그 시료값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 v5 코사인 5 오메가 t 루트 2 vn 코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시료값이겠네요. 이거 시료값 같이 합쳐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전부 다 제곱을 해서 제곱근으로 만들죠. 그래서 시료가, 이 각각의 시료가 요거에다가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또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곱근으로 표현해 주면 이게 고조파 전체의 시료값의 합이 돼버립니다. 합. 그러면 자, 다시 기억해 보세요. THD는 뭐였냐면 기본파 비율에 대한, 기본파 시료값에 대한 고조파, 왜 이럴까요? 고조파 시료값의 합이었어요. 근데 시료값이 고조파가 의 합. 근데 고조파가 5고조파 있을 때마다 3, 5, 7, 뭐 11, 뭐 9네요. 9. 그다음 11,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가 V3, V5, Vn이 전부 제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파 분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V1분의 V3 제곱, V5 제곱, Vn 제곱, 요거가 바로 TH가 D가 됩니다. 자, 설명은 길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별거는 아니거든요. 별거는 아닌데 참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형이 고조파가 올라갈 때마다 방향이 계속 틀려지죠. 이게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점점 줄어들죠.
예, 9고조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1고조파. 더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계속 줄어들면은 사실 3, 5, 7 정도만 고려되고 9부터는 거의 고려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제곱으로 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 벡터의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이 되잖아요, 이거. 그냥 더하기 아니잖아요. 그냥 V3 더하기 V5 더하기 이거 아니잖아요. 왜? 벡터가 있으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루트로 씌우게 됐고 V1 대비 고조파들의 합이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외형률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굉장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 되게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하고 바람에서 사실은 다 설명은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욕심이 나시면 알아두시면 진짜 좋아요. 왜냐면 고조파에 대한 해석과 이게 왜 들어가는지를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 그러면 괜히 이거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THD는 Total Harmonics Distortion, 다시 말해서 외형률이고 여러분들 외형률 분명히 필기 때 배웠어요. 파형 외형률 배웠고요. 이게 기본파의 대비 고조파들의 합 그러면 돼요. 고조파들이 벡터가 방향이 다 틀리니까 V3 제곱, V5 제곱, Vn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이게 바로 외형률이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파형의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퓨리어 급수입니다. 그게 비정연파를 해석하는 가장 큰 도구죠. 그래서 사실 회로 일어나면 앞에는 다 쉬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퓨리어 급수하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가 이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앞부분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벡터만 이해해도 사실 많이 편해지는데 꼭 그렇게 나오죠. 처음에 벡터 나오고 벡터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삼상 나오고 자, 그 전에 직류 교류가 나오네요. 회로 이론을 쫙 훑어보십시다. 처음에 저항 V = IR 나와요. 그러다가 교류가 나오죠. 교류가 나오면서 R뿐만이 아니라 RLC가 전부 다 저항이 되더라 하고 나오고요. RLC가 이게 저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벡터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게 전부 다 삼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게 벡터다 보니까 RLC가 다 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형 주파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삼상으로 건너가고 막 이렇게까지 그나마 나아요. 그러다가 비정연파가 나오면서 퓨리어 급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까지 나와요.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 회로 이론의 다거든요. 요거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니까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파형 해석과 여러 가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길었습니다. 길어서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말씀드렸어요. 나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버리세요. 이거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조금 몇 번만 더 보면 이해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회로 이론은 전자, 전기 모든 것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꼭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